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양희곤 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양희건 외과 전문이고요. 홀리네임 하스피털의 메디컬 디렉터로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하면 최소 침륜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그 최소 침순율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첫째로 수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처를 내야 돼요. 배를 개복을 할 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위장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개복을 하고 열어서 그 저희들이 수술해야 될 자리를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하는 거죠. 칼질을 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외과 의사, 큰 외과 의사면 큰 외과 의사일수록 크게 자르고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고 살짝 쳐다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가로 크게 째고 확실하게 보고 한다는 그런 항상 애리투드가 있었는데 그게 1988년도부터 그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때는 복강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복강경이란 말은 뭐냐면 배를 개복을 안 하고 작은 구멍을 내고 배 안에 도구를 집어넣는 건데 1988년도까지는 그 도구를 집어넣을 경우 이제 요만한 튜브를 집어넣잖아요. 카메라를. 네. 그럼 집어넣고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됐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수술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많이 못해요, 일을.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Circon Corporation이라는 데서 3칩 비디오 카메라가 개발이 돼 갖고 그때부터 1988년도 그때부터 그 카메라를 그 스코프에다 그 보는 거기다 딱 끼면은 그 모양이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이 보니까. 그래서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개복을 안 하고 구멍을 뚫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준비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란 것은 첫째로 저희들이 개복하는 이유가 치료하기 위해서 개복을 하는데 첫째로는 봐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손을 집어넣어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다름으로써 보는 거는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쓰는 대신 작은 구멍을 내서 도구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도구들을 안에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그게 1988년도에 불란서에서 필립 모렐하고 무엘이라는 친구가 의사들이 그걸 하고 네.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1990년도쯤에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최소 침륜술이라는 그 컨셉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느낀 것, 배운 것이 제일 큰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개복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때, 배를 열을 때, 개복을 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 환자들이 수술 후에 아파서 생기는 후유증들, 거기에는 폐렴, 뭐 여러 가지가 아파서 또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기는 후유증,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증이 우리가 수술 후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기서 오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외과에서 배운 것이 우리가 수술하는 그렇게 옛날처럼 큰 외과 의사는 잘 나가는 외과 의사는 크게 째고 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고 그때부터 우리들이 환자들한테 코스하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다치게 하는 거에 대한 절실히 느끼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제일 작게 하고 똑같은 수술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최소 네. 침륜술의 이제 기본이고 생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혈관에도 예전에는 다리에 동맥 수술할 경우에는 막힌 데를 돌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힌 데 위에도 이렇게 째고 밑에도 째고 그래서 튜브를 이렇게 돌려서 꼬매서 수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저희들이 째는 데에
거기에 대한 아픔과 후유증이 있는데 이 채소 침륜술의 컨셉트로 이제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컨셉트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제일 적게 다치고 우리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채소 침륜술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를 테고 환자분도 충분히 덜 아프시겠네요. 그럼요. 네네. 훨씬 덜 아프고 네. 회복도 빠르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암 수술할 때요. 네네. 개복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후유증을 막는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늘고 기술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발전이 있지만 암만 그 발전이 있어도 제가 복강경으로 수술하거나 로봇으로 위암 수술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수술 후에 진단이 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네. 보통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하면은 별로 안 아프고 3일 후쯤이면 집에 가세요. 개복을 하고 할 경우에는 얼만큼 제가 아픈 거를 덜하게 해준다 그래도 적어도 5일, 7일은 가고 좀 계속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습니다. 그럼 회복 기간이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두세 배보다 더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 수술이라든지 또 어떤 수술에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적용이 되는 건 이제 담낭 수술이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쓸개 빠지는 수술인데 네네. 담낭 수술이 저희들이 채소 침륜 시술이 담낭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채소 침륜술의 리미테이션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배 안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럼 암만 저희들이 안에서 다 도구를 집어넣고 안에서 보고 다 해도 그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꺼내야 될 게 이만하면은 암만 구멍을 이렇게 냈다 그래도 그걸 빼려면 이만큼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채소 침륜술이 제일 적합한 게 담낭이었던 이유가 담낭은 한 요만하거든요. 작은 오이만하게 요만한데 네네. 거기에 액체로 꽉 차 있고 석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액체를 쫙 빼고 나면 아주 이제 쪼그라들죠. 네네네. 그러면 1cm 저희들이 짠 저기 열은 그 튜브 들어간 자리로 네네.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담낭 쓸개 빠지실 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탈장 수술할 때 역시 이제 대장은 빼는 게 없으니까 도구로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네네네.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많이 쓰고 이제는 암 수술도 거의 대부분 이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해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1994년도에 이 채소 침륜 수술 시작을 해가지고 개발할 때 이제 펠로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네네. 뭐냐면은 레지던시 끝나고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모든 채소 침륜술의 기술을 개발할 때 이제 개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 채소 침륜술은 워낙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외과 의사들의 생각을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이 채소 침륜술이 다른 스페셜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외과 의사들이 배울 때 이걸 다 배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이 지나면은 채소 침륜술이라는 그 펠로십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다 그렇게 됐어요. 어느 병원이든 다 채소 침륜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채소 침륜술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좀 특별한 수술이라서 가능한 병원이 따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이든 가능하다는.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네네. 그 기본적인 채소 침순율을 네. 침륜술은 다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위암 수술 같은 거를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도 많이 해요. 대장암도 네네. 많이 하고, 근데 췌장암 같은 거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어느 병원이냐가 아니라 어떤 의사 아, 한테 그게 가느냐에 따른 맞네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선생님께 더 궁금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고요.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희곤 외과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